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오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아시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말이죠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죠. 이 사람 그에 대한 교수 임명 논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부산대학교에서 로스쿨 교수로 임명되려고 그러다가 학생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서울시립대학교에 또 마찬가지로 교수로 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앞장서서 반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셔요 여러분? 바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였던 윤영보 전도사님이죠. 이분이 말이죠 옥중에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연합뉴스인데요. 문형배 교수 임용 안돼 옥중 편지 보내고 대학 앞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바로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우리 윤영보 전도사님이시죠. 이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날 말이죠. 영장이 발부되는 날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의분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서 주변에서 이렇게 외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마포경찰서에서 지금 서부지방법원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그런 장면이죠. 2월 5일자입니다. 자, 이 윤영보 전도사님이 말이죠.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서울사립대 교목과에는 한 통의 자필 편지가 도착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시립대 초봉 교수 임용에 반대한다면서 임용할 경우 구치소에서 나온 뒤에 학교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경고성 내용이었다. 보낸 사람은 윤영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서 서울 서부지법에 들어갔던 이른바 특임전도사 윤영보 씨의 이름이다. 여기는 가명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문형배 전 대행이 말이죠. 이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임용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제 옥중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지금 연합뉴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옥중 편지에 대해서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말이죠. 오늘이죠. 연합뉴스에다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어쨌든 민원인 만큼 기준에 따라서 절차대로 처리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에 교수 임용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지금 연합뉴스에서는 이렇게 또 기사를 이야기하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2달이 다 되어가지만 일부 지지자의 반발과 압박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그렇죠. 이건 영원히 계속 지속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온당치 않은 그런 거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은 윤영보 전도사님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말이죠. 윤영보 전도사님의 입장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 이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지휘가 아주 매우 편향적이었다, 편파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인 신청, 증거 채택, 이 모든 것을 전부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면 되는데 전부 거부를 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탄핵 심판이 180일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초스피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말이죠. 이 헌법재판소의 초스피드 심리는 가만히 입을 다물면서 본인의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빨리 대법원에서 빠른 것도 아니죠. 규정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막 항의하는 이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봤을 때는 진짜 그 사람들이 후한무치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편파적으로 했다 그런 얘기죠. 이 사람이 부산대학교에서도 로스쿨 교수로 임용이 되려고 그러다가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되었죠. 여러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형배 씨는 말이죠,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으로서 2024년 12월부터 올 4월 4일 날 이제 탄핵 인용이 냈었죠. 그때까지 직무 권한 대행직을 수행했습니다. 재판관으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죠, 탄핵 심리를 주도했는데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강조를 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공정하지 않았고요, 편파적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말이죠,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막 달려갔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 12월 달에 시작된 변론이 말이죠, 언제 끝났는지 아시죠? 2월 25일 날 끝났습니다. 변론 전결이 2월 25일 날 됐으면은 보통 1주 내지 2주 내에 결정을 내리는데요, 무려 40일이 경과되었습니다. 4월 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저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당시에 말이죠, 4대 4다, 5대 3이다, 그래서 기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정을 안 하고 계속 끌고 나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말이죠, 40여 개를 임명한다, 정계선을 임명한다, 막 난리를 치고 말이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질질질 끌었는데, 결국은 이것은 말이죠, 문형배가 재판소장 직무대행의 권한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일을 벌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퇴임할 때에 여러가지 의견을 조율하고 말이죠, 합의 과정이 길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변론 종결했으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시간을 질질 끌어서 8대0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과정에서 보수 재판관들이 말이죠, 매수를 당했는지 협박을 당했는지는 알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추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형배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론을 내려놓고 파면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말이죠, 계속 그렇게 왔다, 그렇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문형배가 말이죠, 재판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단순한 행정 절차, 법과 원칙에 따른 심판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고려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탄핵 심리가 지연되는 동안에 말이죠, 탄핵 심리가 아니죠, 탄핵 심리가 말이죠,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탄핵 결정이 막 지연이 되는 동안에는 야권에서는 막 생난리를 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40여 정계선을 임명해라, 조한창을, 온갖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선고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이제 자기가 목표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 이런 얘기죠. 장장 말이죠, 보통 한 주 내지 두 주 내로 한 것이 관습인데 말이죠, 이거 다 무시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국민들 대부분이 말이죠,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과 양심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지금 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로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독립성인데 말이죠, 이 두 가지 모두 문형배는 심각하게 훼손을 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인사가, 이런 문형배가 대학 교수로 임명되는 것이 타당합니까? 교수는 말이죠,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도덕성과 공정성을 상징하는 자리고 후학을 길러내는 자리입니다. 자, 문형배 씨의 경우는 말이죠, 첫 번째로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고의적으로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했다. 이런 인물이 말이죠, 미래 세대에게 법을 가르친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법과 원칙과 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대로 끌고 가라, 막 이렇게 그런 거 지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윤영보 전도사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편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로서 선생님으로서 인용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말이죠. 이 파면이 인용됨으로 해서 조기 대선에다가 말이죠. 참 그야말로 나라가 나라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보통 탄핵 심판이 180일입니다. 6개월인데요. 이거를 말이죠. 최대한 심리를 하고 정인을 말이죠. 거를 채택하고 심리를 하고 변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거부를 하고 초스피드로 빨리 조기 대선하기 위해서 오히려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빨리 하라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과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직자 선거법 위반, 이 대법원에서 말이죠. 633 원칙에 따라서 빨리 하고 이 사람 문제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를 교체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5월 1일 날 선거를 했는데 말이죠. 이거 빨리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빨리 안 한다고 난리치고 이거 빨리 했다고 말이죠. 대법원장 탄핵한다, 뭐 특검법, 청문회, 법도 말이죠. 이 공선법의 행위, 과거에 어떤 사람이 했던 행위, 이거는 말이죠. 처벌하지 말자 그러고 지금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상황인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6월 3일 날 선택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는 교수로서의 역할은 더 감당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결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